보겠습니다. 자, 제가 div 곱하기 3 해서 3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body 밑에 있는 div 오랜만에 보죠 이거. width height. 이제 여러분이 요즘 최근에는 계속 자바스크립트만 하다가 갑자기 또 HTML, CSS 보니까 낯설죠? 그러니까 안 하면은 계속 까먹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블랙. 다음 바디한테 위에다 걸어줄게요. 여기다 바디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그런 다음 제가 버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은 버튼 태그를 써요. 버튼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기본 디자인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도 이걸 하셨다면은 그냥 한번 복습 치고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배웠으니까 함수 정도는 만들 수 있죠? 콘솔 클리어 하고 이제 펑션 헬로 라고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콘솔.로그 이런 거 안 했죠? 그럼 콘솔 창을 안 띄워도 되고요. 여기서 제가 헬로를 호출을 해볼게요. 그럼 웹페이지가 시작되자마자 이 함수가 한번 실행이 되면서 alert, 즉 이런 알림창을 하나 띄워주게 됩니다. 알림창 말 그대로 뭔가 팝업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2번 실행하면은 2번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게 아니라 제가 이 버튼에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버튼에다가 여기 온 클릭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온 클릭. 온 클릭은 뭐냐면 이게 온 클릭 함수인데 말 그대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걸 실행시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다 헬로를 적을 거예요. 여기 썼던 거랑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뭔가 일어난 게 없죠? 그쵸? 바뀐 게 없지만 이제 온클릭이라는 걸 만들어 줬고 그 다음 그 안에다 함수 호출 방법을 넣어줬습니다. 이제부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밑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알림창이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lert 창은 앉아 알림창을 띄우는 건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 알림창을 띄우는 게 아니라 이 3개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울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 그냥 한번 보세요. 참고로 지금 제가 쓰는 건 jQuery가 아닙니다. jQuery 안 쓰면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통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이 색깔을 칠하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 쓸 겁니다.
자, ELS하고 이제 엘리먼트스의 약자입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tag name. 자, document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원래 있는 변수예요. 변수. HTML 문서를 관리하는 녀석. 그리고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점을 하면은 주어와 동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get은 뭐죠? get은 뭔가를 가져와 달라 라고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get element by 이런 게 아니라 물 하면은 이제 도큐멘트한테 나 물 좀 갖다 줘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 했죠? get elements by tag name.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을 가져와라. 태그 네임이 뭐인 거? div인 거. 요런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한 개가 아니라 저는 div 여러 개를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안 쓰고 이제 여기까지만 쓰면은 얘가 get elements라고 했을 때 뭘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태그라는 게 엘리먼트라는 게 뭐 헤드도 있을 거고 HTML도 있을 거고 바디도 있을 거고 뭐 div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쵸?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걸 갖다 줘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힌트를 주는 거예요. 태그 네임이 뭐인 거? div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얘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냐? 태그 네임이 div인 거 싹 다 가져와 봐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요, 전국 단위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div 갖고 와봐 하면 얘네들한테도 소집령이 내려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징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ELS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ELS도 결국 뭐죠? 변수입니다. 변수. 근데 div 몇 개? 3개. 그쵸? 자, div 하나하나를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학생. 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 3명이 ELS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3명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교장 한 명이 탄생합니다. 한 명. 한 명이 탄생해요. 한 명이. 왜?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넣으니까? 한 개밖에 못 넣으니까. 그러니까 총 관리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div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럼 결국에 제가 ELS 했을 때 여기 몇 명 들어있다? 3명? 1명. 1명. 관리자 1명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웠죠? 요렇게 하면은, 자,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이 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첫 번째. 이해되실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왜?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세 번째 학생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학생이 아니에요. 무조건 0부터.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이 이거를 쓸 일이 앞으로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jQuery라는 거를 쓰면은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가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로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굳이 안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은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 자, 그래서 제가 얘가 데리고 있는 0번째 학생의 스타일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로 바꾸겠다? 레드로 바꾸겠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이 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div 소집령이 내려지고 다 불러온 다음에 얘네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관리자, 교장 한 명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그 교장이 ELS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장이 관리하는 학생 중에서 첫 번째
스타일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정리하면 그래요. 정리하면. 그러니까 요게 함수거든요. 함수 형태잖아요.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매개 변수로 지금 아니지 인자로 이 div를 넘겨주고 있는 거고 요런 함수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매개 변수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받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쵸? 넘겨받은 걸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리턴 해주겠죠. 뭘로? 교장으로. 뭐를 관리하는? div를 관리하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ELS에 몇 명 들어간다? 1명 들어간다가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은 애들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1, 2 하면은 사실 끝납니다. 잘 되죠. 이렇게 제가 그 다음 콘솔에다가 ELS의 렌스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몇 명 나왔죠? 몇 명? 그러니까 ELS의 렌스 하면은 얘가 관리하는 애들이 몇 명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몇 명? 3명. 이렇게. 근데 여러분 코드가 똑같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될 때 나 대신 반복해주는 애가 하나 있었죠? 폼을 돌리면 되잖아요. i는 몇부터? 0부터 시작해가지고 i가 어디까지? ELS의 렌스까지 i 뿔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0번째가 아니라 i 그럼 처음에 0 들어오고 그 다음 1 그 다음 2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i라고 쓴 다음 실행시켜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ELS.렌스 얘가 뭐랑 똑같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div 개수만큼 들어있다. 그거랑 똑같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안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폼은 안쪽은 총 몇 번 실행된다? 0, 1, 2, 3번 실행이 되겠죠. 왜? 우리가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자,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는. 그쵸?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코드 있죠? 자,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CSS에 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온클릭 안 하면 이렇게 실행도 시켜줘야겠죠, 당연히. 근데 CSS 쓰면은 어떻게 되죠? div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끝났죠? 단 3줄이면 끝납니다.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요. 그쵸? CSS는 단 3줄이면 끝나는데 얘는 일단 함수 만들어가지고 도큐먼트한테 뭐 엘리먼트 우리가 태그 네임 준 다음에 걔네를 관리하는 관리자 명 만들고 관리자 통해서 학생들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변경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들이 이제 잠깐 자바스크립트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걸 하기가. 그러니까 초반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가 또 어렵냐? 이런 거. 그러면 도큐먼트 안에 과연 이런 함수가 요거 하나뿐일까요? 몇십 개는 되겠죠? 그쵸? 이런 걸 외우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거 외우기가. 그래서 우리가 jQuery라는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jQuery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를 배웠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본래 기능이 아니에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기능 뭐였죠? 누군가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기능을 내가 가져다 쓰는 거. 그런 거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마치 도서관 가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싶으면은 그걸 대여해가지고 빌려 읽듯이. 그러니까 책이 읽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직접 쓰진 않잖아요. 그쵸? 만들어 놓은 책 갖다 읽는 거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기능을 우리 그냥 갖다 쓰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jQuery를 쓰려면 원래는 가져와야 돼요. 그걸 같이 해볼 겁니다. 자, 크롬으로 들어가서 세상 모든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다? CDN JS에 있다. 우리 아마 요거 테일윈드를 안 했죠? 자, 라이브러리를 찾을 때는 항상 이 CDN.js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jQuery도 있고요. 나중에 뭐 쓸 테일윈드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지와이나 아니면 부트스트랩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프론트 단에서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 싶다 하면 무조건 여기 CDN.js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 jQuery가 필요하니까 JQ까지만 쓰셔도 나옵니다. JQ. 자,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CDN.js 검색하고 첫 번째 걸로 들어오시면 돼요. 첫 번째 거. 그럼 요렇게 뜹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우리 수업 페이지에도 CDN.js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요거 들어오셔도 돼요. 수업 페이지에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JQ까지만 쳐도 jQuery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상당히 나온다. 근데 여기서 뭘 하시면 되냐면 들어보면은 이제 뭐 jQuery 버전별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보통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 없고 딱 JQ까지만 검색한 다음에 여러분이 특정 버전이 필요할 때면 들어가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버전 선택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최신 버전을 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태그 가져오는 거, 두 번째 링크 가져오는 거. 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태그.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일단 한번 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가져올 때 어떤 링크를 결과적으로 태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태그 안에. 그러니까 링크 태그랑 스크립트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JS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스크립트 태그에 넣어야 되고, 다음 CSS 관련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 하면 링크 태그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초반에는 이제 구분이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태그에다 이 라이브러리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는 여기 있는 태그 있죠? 카피 스크립트 태그, 요거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카피가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붙여 넣으면 돼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까지 같이 가져와줘요. 사실 우리가 이 중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src,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줬죠? 그쵸? 스크립트는 딱 하나, src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요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고 이제 요것만 남겨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다음 두 번째 방법.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스크립트나 아니면 CSS 이런 태그 구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스크립트 하고 src에다가 링크 넣고 탭하면 끝나요.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게 좀 더 낫겠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 젠코딩이죠? 스크립트 안에다 속성값, src가 속성이니까, 아니면 스크립트 태그 만들고 src 하고 그래서 링크 넣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카피, 여기 이제 링크거든요. URL로 가져오면은 깔끔하게 링크만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다시 코드펜으로 와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불러왔잖아요. 그쵸? 얘는 원래 있던 기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jQuery
이렇게 주석 써놓으면 더 좋겠죠. 왜냐, 나중엔 이런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게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우린 뭐 한국어가 편하니까 한국어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이제 영어 연습하려면 제2 거리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아무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좀 차이를 좀 두기 위해서 하나를 복사해두고, 잘 보세요. 우리가 요렇게 썼던 거 있죠? 이렇게 썼던 거, 이거를 jQuery를 불러오면은 이제 jQuery 문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jQuery 문법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나요? 그쵸? 훨씬 낫죠, 이게? 그 다음, 여러분, ELS는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도 결국 DIVD를 관리하는 관리자 한 명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장학사라고 해볼게요. 자, 가정통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국 각지 초등학교를 돌면서 초등학교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장한테 가정통신문을 한번 넘겨주고 떠나나요? 아니면 그 장학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면담하나요? 장학사가. 보통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초등학교 도는 게. 한 명 한 명 도는 게 힘들죠? 그쵸? 장학사가 학생 한 명 한 명하고 면담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특정 초등학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교장을 통해서 이 교장이 관리하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한테 일일이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jQuery를 써서 만든 이 교장은요, 학생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폼은 돌릴 필요 없고, 어떻게만 하면 되냐? els.css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ELS는 주어입니다. 주어. 그 다음 이 CSS는 동사예요. 자, 여러분, ELS에 누구 들어있죠? 학생 3명? 학생 3명 들어있나요? 아니죠? 교장 1명 들어있죠? 교장 1명. 그쵸? 이 교장은 뭐다? 엘리먼트도 아니에요. 교장한테는 CSS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명령을 주면은 이 교장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이 DIV 학생들한테 이거를 전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 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관리한 학생이 몇 명이든, 그러니까 뭐 3명이든 100명이든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바꿔라. 그럼 비교해보면 여러분, 포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여러분은 이런 문법을 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도 원래 우리가 쓰던 문법이 요거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 백그라운드 컬러 똑같아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용어로 CSS를 말하려면은 이런 거를 여러분이 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고 틀리진 않지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컬러 이렇게 카멜 케이스 쓰는 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는 여러분이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냥 원래 우리가 쓰던 대로 이렇게만 써도 다 알아듣는 똑똑한 교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잘 알아들어요. 그 사정까지 우리가 고려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평소 CSS 쓰듯이 쓰시면 뭐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문법이 엄청나게 간결해졌죠. 원래는 요렇게 쓰던 거, 그쵸? 이렇게 쓰던 거 요렇게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잘 보세요. 자, 펑션 A, B 받고 이제 자, 여러분 위랑 아래랑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결과값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그쵸? 같잖아요. A, B를 더해가지고 변수에 한 번 더 이제 담아서 그 변수를 리턴을 해주나 아니면 바로 더해서 리턴 해주나 똑같죠? 결과값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요거 쓰실래요? 요거 쓰실래요? 당연히 밑에 게 조금 더 코드가 효율적이겠죠? 이거 굳이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한번 담았던 거. 그쵸? 그런 것처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교장을 만들고 어떻게 했죠? ELS라는 변수에 담았죠? 그리고 그 ELS의 CSS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정말 읽기 쉬운 형태가 됐죠. div의 CSS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는 jQuery를 뭐 딱히 안 배워도 알아볼 수 있겠죠? 문법이 너무나 쉽잖아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얘는 뭐다? 교장을 만든다. 뭘 관리하는? div를 관리하는, 걔한테 무슨 명령? CSS 명령을 내린다. 어떤 명령?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뀌겠다는 그런 명령. 이제 끝났습니다. jQuery 불러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만 쓰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끝났습니다. 해보셨나요? 응용도 할 수 있겠죠? 자, div 말고 또 뭐 있죠? 바디도 있잖아요. 바디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린으로.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 엘리먼트 버튼도 있죠? 핑크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해보셨을까요? 그런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딱히 버튼을 안 쓰고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온클릭이 없다면 이 함수를 실행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div 그 다음 div. 그러니까 얘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얘도 그냥 함수랑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얘도 우리 이거는 익숙하죠? 이거 헬로라는 함수에 그냥 인자를 이렇게 넣겠다 그런 건데 이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자 버튼 안 쓰고 함수 실행시키려면은 저렇게 호출해주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온클릭 쓰는 거 말고 버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버튼 CSS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바꾸겠다 였잖아요. 이해되시죠? 얘한테는 클릭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있어요. 온클릭 말고 그냥 클릭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클릭은 말 그대로 얘를 클릭했을 때 헬로 라는 거를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실행시키겠다. 안 되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릭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거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어차피 개념 열어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냥 클릭이 있고 더블 클릭이 있습니다. DBL 더블 클릭. 우리가 헬로를 실행 안 시켰죠? 자, 더블 클릭. 뭐지? 왜 실행? 역시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DBL. 자, DBL은 이제 그냥 한번 클릭하는 걸로는 안 돼요.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더블 클릭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마우스 엔터 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 엔터. 자, 마우스 엔터는 뭐 클릭 이런 건 아니고 마우스가 이 버튼 안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요거를 실행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요거랑 똑같은 헬로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다시 돌려놓는 거. 그 다음 마우스 리브가 있습니다. 리브. 이때는 헬로2를 하면은 우리가 마치 호버한 것 같은 이런 기능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만 알아도 여러분 응용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jQuery 기초 마치겠습니다.